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1일부터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신청 과정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대구 지역 각 지자체들은 TF팀을 꾸리는 등 전방위적인 사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됩니다.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1차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은 대구의 경우 1인당 15만 원에 비수도권 지역 3만 원을 합해 총 1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신청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며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정부의 소비 쿠폰 신청, 지급을 앞두고 대구 지역 각 자치단체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전방위적인 사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TF팀에선 쿠폰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전용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제과를 중심으로 기획예산실, 총무과, 17개 동행정복지센터가 참여한 TF팀은 접수 전담 창구 설치, 대상자 자격 검토, 지급 결정, 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혼란이 생겼을 경우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황실도 함께 운영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TF 상황실 운영, 콜센터 운영, 그리고 찾아가는 민원 신청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 남구는 노인 인구가 많아 온라인 신청보다는 오프라인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는 이번 소비 쿠폰 지급이 단기적인 소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게 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새천늪 테마정원이 대구시 제1호 지방정원으로 공식 등록됐습니다. 지역 정원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서 5차 산업단지에 위치한 새천늪 테마정원이 지방정원으로 공식 등록됐습니다.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으로 전국에 단 10곳뿐입니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가 넘어야 하고 녹지 비율은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 체험시설과 편의시설까지 모두 갖춰야 지방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새천늪 테마정원은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대구 최초의 지방정원입니다. 일단 길 자체가 여기 흙으로 되어 있고 흙을 밟을 수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여기 나무도 많고 이런 게 좋습니다. 새천늪 테마정원 일대는 원래 늪지대였습니다. 새천늪은 2012년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저류지로 전환됐고 2021년부터 정원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7난장이의 사과정원, 도깨비의 황금정원 등 어린이는 물론 어른도 공감할 수 있는 테마로 재탄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수변데크와 물레방아 오두막과 같이 여러 체험시설이 들어섰고 화장실처럼 정원 이용객에게 꼭 필요한 편의시설도 설치됐습니다. 정원 주변으로 2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노상 주차장도 만들어 주차 편의는 물론 멀리서 오는 방문객들의 접근성도 높였습니다. 앉아있는 벤치 이런 거는 잘 돼 있는데 좀 수도가 좀 없어서 좀 그건 그래요. 또 요 그늘 치는 데가 좀 나무를 좀 크게 좀 심었으면 좋겠어요. 새천늪 테마정원은 봄에는 튤립, 초여름에는 장미, 가을에는 핑크 밀리로 뒤덮여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선보입니다. 계절감을 살린 정원과 개선된 편의시설은 지역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내에선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많이 더운데요. 떼역볕 아래서 임시 조립주택에서 지내는 산불 이재민은 적은 지원금으로 어떻게 집을 지을지 답답한 마음으로 무더위를 맞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3월 경북 북부 지역을 휩쓴 화마에 집을 잃은 남한섭 씨. 산불 이후 이곳 임시조립주택으로 거처를 옮기며 아내와 떨어져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한두 명 누우면 꽉 차는 공간, 가전제품으로 인해 더 좁게 느껴지는 거실. 가로 9m, 세로 3m 남짓한 공간에 두 사람이 지내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의 생리별도 문제지만 폭염에 취약한 임시 거처 생활도 남 씨를 지치게 합니다. 공간이 이 집이 다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소음 뭐 이런 게 또 이 외부로부터 이런 게 그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여기가 지금 뭐 이게 햇빛 가리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전혀 시설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솔직히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 숨이 막혀요. 에어컨을 틀어도 실내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 에어컨 없이도 시원했던 집에 머물렀던 시골 마을 주민들은 에어컨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 계절을 견딜 수 없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찬바람 닿는 것에 거부감이 있고 또 전기세 폭탄이 두려운 일부 어르신은 찜통 더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습니다. 6개월간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전기세가 면제되지만 쉽게 에어컨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안동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임시주택에 들러 시설 상태와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이르면 이달 중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에서 정자하고 같이 기능이 있는 스마트 그늘막을 저희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85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폭염 때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지만 또 태풍 불 때 위험이 있으면 자동으로 잡힙니다. 나중에 사후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유용합니다. 주민들은 더위도 힘들지만 집 지을 생각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주택 전소 최대 보상금인 9,6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빌린 땅에 집을 지어 살던 이재민들 사정은 더욱 딱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특세 10만 원, 1년에 10만 원씩 주고 막 있었는데 막 그 자리를 팔면 되는데 안 팔라 그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또 중간에 알아보고 턱 하나 있는 거 샀어요. 돈에 사가지고.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고 가족과도 생리별한 사람들. 생업과 새로 지을 집까지 걱정하며 불볕 더위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든든한 지원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로봇 농부인데요. 최근 고령군에서 수확물을 운반하는 로봇을 평가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전복은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성인 남성 허리 높이에 설치한 고설베드 아래로 철로가 깔려 있습니다. 이 레일을 오가며 운반 로봇이 토마토를 나릅니다.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운반 로봇 시범 보급 사업에 참여한 농가로 지난 한 달여간 로봇과 함께 일했습니다. AI와 연관되는 과학 영농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해서 초기 단계부터 해서 야무지게 잘 대비를 해서 농업을 기후의 변화에 대비하고 또한 인력 대비하는 과학적인 영농 방법으로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운반 로봇은 농부를 따라다니며 수확물을 선별장으로 옮깁니다. 작물을 운반한 뒤에는 다시 수확 작업자에게 돌아오고 이때 농민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로봇 농부와 호흡을 맞추면서 작업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줄었습니다. 노동 강도가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는 일일이 다 들어서 구루마로 다 움직여야 했는데 자동으로 사람을 추정해서 자동으로 하역장까지 가니까 훨씬 편해졌습니다. 아직 시범 사업이다 보니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로봇은 울퉁불퉁한 논밭보다 이 농장처럼 콘크리트로 포장된 바닥에서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단동형 비닐하우스가 아닌 상대적으로 넓은 연동형 시설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로봇을 비롯한 첨단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생산시설 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건데 현재 농촌은 고령화로 투자가 위축돼 있습니다. 농업 쪽에도 아직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시설 농업으로 좀 지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장기로 봤을 때는 이제 시설에 투자를 해서 사람이 일단 편해야 됩니다. 사람 편해야 이제 길게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스마트팜이라는 이런 연동형 시설 하우스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군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령군은 시범 사업 성과를 분석한 뒤 AI와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학 영농으로의 체질 전환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 기록적인 더위가 반복되며 이제 기후 위기는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구 평균 온도를 1도라도 낮출 수 있다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구 온도 1도 낮추기,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1970년대 8.31이었던 폭염일수.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2배로 늘어 16.7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대야 일수 역시 그 수치는 과거와 비교해 현재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이상 오른 지구 평균 기온이 폭염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는 주범이라고 지적합니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 지구는 지금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는데요.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한 해법은 바로 탄소 줄이기. 그 시작은 일상 속 실천일 텐데요.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리는 것만으로도 연간 15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콘센트를 이렇게 뽑고 불필요한 조명을 끄는 것. 작은 실천이지만 그 의미는 큽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버려지는 음식물은 매립과 소각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먹을 만큼만 조리하고 남김없이 소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도심 속 숲은 여름철 지표 온도를 최대 4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숲을 지키는 일은 지구를 식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승용차 운행을 줄이면 교통부문 탄소 배출은 크게 낮아집니다.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도 함께 병행돼야 합니다. 시민의 실천과 함께 정부의 정책이 맞물릴 때 기후 위기에 대한 해답은 완성됩니다. 지구의 온도를 1도 낮춘다는 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선택인데요. 뜨거운 여름,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구를 식힐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유치원 행사 도중에 한 아이가 간식에 목이 막혀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비처럼 달려가 이 아이를 살렸는데요. 알고 보니 자녀 행사에 참여한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이 아이의 꿈도 소방관이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학부모 행사 중이던 부산 해운대 한 유치원. 갑자기 한 아이가 목을 잡고 의식을 잃어가자 목격한 한 남성이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아이 목에 사탕이 걸려 호흡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제 아이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아이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구한다는 생각으로 저도 모르게 뛰쳐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구조까지 걸린 시간은 단 7초. 생명을 바꾼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도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할 때 조금 멀리 떨어지신 자리에서 계시다가도 번개같이 뛰어오셔서 도움을 주셔서 우리 아이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놀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 소방관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더 잘 돌아가고 안전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구한 주인공은 해운대 소방서 양지은 소방관. 구조와 구급, 화재 조수가 필요한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10년차 베테랑입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방관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저도 얼떨떨하지만 기분 좋고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하루 평균 한 건꼴로 발생하는 기도막힘 사고. 2019년부터 5년간 구조 출동만 1,290건으로 사고는 성인과 영유아 등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위급한 순간 구조를 위해 몸이 먼저 나갔다는 양 소방관.
생명을 구한 이 아이의 꿈도 알고 보니 소방관이었습니다. 아이의 생명과 꿈을 지켜낸 진짜 소방관. 우리들의 영웅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불이나 화재 현장 그리고 또 위급한 상황에 보면 누구든 어느 소방관이든 계산적인 행동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앞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그리고 많은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그렇게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해 건축주의 착공 취하로 일단락됐던 달서구 도원동 실외골프 연습장 건립 논란이 2라운드를 맞았습니다. 건축주가 논란이 된 실외시설 대신 실내 시설인 복합 스포츠 문화시설로 건립하겠다고 건축 허가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가 이 건축주의 신청을 허락하자 이번엔 달서구 의회가 운동시설 건립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주민 편에 서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천혜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와 고등학교 사이에 실외 골프 연습장을 건립하겠다던 건축주는 지난해 8월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착공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나 타석 길이를 줄이고 인도어 부분에 지붕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바꿔 다시 한번 달서구청에 건축 허가를 접수했습니다. 달서구에 따르면 건축주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55개 타석을 갖춘 운동시설과 수영장, 음식점 등이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물의 높이는 35.5m, 소음 피해가 우려된 도원고등학교와 아파트와는 각각 30m 이상 거리를 두고 건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축주 측은 이 복합 스포츠 문화시설이 실내 연습장으로 설계해 소음에 안전한 건축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원동 운동시설 신축공사가 새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이번에는 달서구 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건축 허가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특히 학생의 학업권, 주민의 삶, 생태환경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청이 이를 알리지 않고 진행한 허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5개월이 지나서 학교 측이라든지 주민들이 알았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절차를 너무 많이 생략을 해서 그 과정에 주민들이 받은 스트레스며 아이들의 그 다가오는 스트레스며 이게 잘못됐다고 저희 의회에서는 보고 있고요. 도원동 주민들은 지난해 4월부터 달서구청 앞에서 실외 골프 연습장 반대를 위한 침묵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과는 달리 변경된 설계안으로 건축을 허가한 달서구청에 섭섭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시위하고 있는데요. 평균 연령이 70 넘습니다. 전 힘들거든요. 그럼 학교 옆에 생태공원 40억 들어가 준비했어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주민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면담도 하고 교육당국을 찾아가 학교 옆에 운동시설이 건립되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알렸습니다. 대구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수변공원을 지키고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 속에서 학습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의원님들과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건설을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원동 운동시설 신축 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건축주는 여전히 착공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고 달서구 의회와 주민들은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노동권익센터는 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와 함께 여름철 폭염 속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의 건강과 위생 보호를 위해서 배달통 무료 소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오는 9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총 6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 지역 배달 노동자로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에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배달통 무료 소독과 함께 시원한 음료, 쿨토시 등 폭염 대비 안전 물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달성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9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로 고지서 1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습니다. 재산세는 매월 6월 1일 기준으로 각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과세됩니다. 7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이 부과됩니다. 올해 7월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287억 원보다 약 1.74% 늘어났습니다.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마이스터 고등학교 연합 설명회가 오는 19일 대구시 교육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각 학교별로 특화된 교육과정과 주요 교육활동, 졸업 후 진로 사례 등이 안내됩니다. 또 학교별 입학 전형 방법과 일정, 지원 자격 등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설명회에 참여하는 학교는 기계 메카트로닉스 분야 경북 기계공업고등학교, 자동차 산업 분야 대구 1 마이스터 고등학교, 소프트웨어 분야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도시형 첨단 농업 경영 분야 대구 농업 마이스터 고등학교, 또 반도체 분야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 모두 5곳입니다. 대구시는 달성군 부지면의 노사평화의 전당에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일자리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직업 상담사가 참여해 맞춤형 취업 상담 및 구인 정보 제공, 직업 훈련 프로그램 안내 등을 지원합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3박 4일간 홍콩과 대구를 잇는 노선을 활용해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펜투어를 마쳤습니다. 홍콩과 중국 광둥성의 여행사 관계자 16명이 대구의 주요 관광지를 체험하며 상품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매주 3차례 병에 담은 수돗물 600병을 무상 배부합니다. 또한 폭염 경보가 발령된 날은 오후 2시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로 추가 배부를 실시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6개 공공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5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은 대구 228 기념학생도서관 등 해당 도서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